합격하기 전산회계 1급 오늘 원가회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먼저 원가 흐름과 요소별 원가 계산이 있는데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고 매회마다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원가다라고 하는 것서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원가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돈을 원가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원재료 부분이 있는데요. 원재료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사온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소비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재료비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방금 전에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원재료를 소비하는 순간 재료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사람도 처음에는 사람을 뽑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소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은 이제 현장에 투입을 하잖아요. 그죠? 이때 우리는 노무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비 같은 경우 있잖아요. 경비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비를 하게 되면 물건을 만드는데 소비된 경비다 해서 이것을 우리는 제조 경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원재료를 소비하면 재료비, 임금을 소비하면 노무비, 경비를 소비하면 제조 경비라는 점 알아두시고,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는 내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소비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료비를 추적이 가능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직접비냐 간접비냐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접비는 바로 물건이 만들어지는 제공품방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간접비들은 얼마가 들어갔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간접비들끼리 있는 모여있는 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간접비들만 있는 곳을 제조 간접비라 하고, 제조 간접비를 다시 어디로 간다? 제공품방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전에 우리가 찌개 만들 때 김치찌개 김치만 넣고 끓여도 김치찌개는 되는 건 맞지만 그 외에 부수적으로 넣는 거 좋잖아요. 돼지고기도 집어넣기도 하고 두부 넣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간접비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첨부해서 만드는 게 김치가 더 맛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제공품에서 물건이 이제 막 완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완성이 되면 뭐라고 한다? 제품이라 하고, 그럼 그 제품에 대해서 기존에 완성된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하는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원가를 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품 계정에서 뭐가 나온다? 매출 원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원가를 비싸게 팔면 뭐라고 한다? 우리는 제품 매출이라 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시험 문제에서 전산회계 1급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게 이 재료비에 대한 소비액을 구하는 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이 재료다라고 하는 것은 자산 계정이에요. 그러면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기초는 항상 차변, 그 다음에 기말은 대변. 자산은 항상 기초가 차변했기 때문에 어때요? 자산이 항상 차변에 존재하죠. 그러면 재료는 어떻게 하지만 자꾸 늘어나겠어요? 매입을 하게 되면 늘어나겠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초가 100원이 있고 기말이 200원이 있는 상태에서 재료를 1000원만큼 구입을 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재료가 총 1100원이 있는데 지금 200원만큼만 남아놓고 나머지는 다 뭐 했다는 얘기예요?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900원만큼을 뭐 했다? 소비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 900원의 재료를 우리가 자기네 집에다가 옮겨주게 돼요. 항상 원가액의 가장 큰 특징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는데요. 이 원가액에는 월마다 결산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계정에서 계정으로 옮겨줄 때는 원래는 대체분기를 하면서 옮겨줘야 돼요. 대체분기는 차변에서 보내면 대변에서 받는다. 대변에서 보내면 차변에서 받는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분계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수험생들이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재료에서 재료비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자기 집으로 한번 가볼게요. 대변에 있죠, 지금? 대변에서 보내면 차변에서 받는다. 자기 집, 차변에서 받는다. 자기 집에는 자기 이름을 못 적기 때문에 친구 이름을 적는 거예요. 재료.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소비된 금액이 항상 차변에 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럼 이제 900원을 어디 어디 썼느냐? 자, 직접비에 썼느냐, 간접비에 썼느냐. 이렇게 보내주는 것을 배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비일 때는 제공품으로 바로 보내주는 것이고, 간접비일 때는 제조 간접비로 보내준다. 이 내용 꼭 머릿속에 담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것이 시험에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료 소비액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기초잖아요. 재료에 관련된 거니까 자산이죠. 기초, 기말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기초 적었고요. 그 다음에 기말 금액도 15만 원 적었습니다. 자, 매입하면 매입할수록 재료가 늘어나는 거니까 차변에 매입액이 차변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매입재 비용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매입할 때, 살 때 들어가는 원가니까 당연히 매입액에다가 가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매입의누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매입액이 차변이면 매입의누리라든지 또는 환출, 또 매입 할인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매입 재료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기록을 한다는 거. 그럼 나머지는 재료의 실제 소비액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액은 얼마? 66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이 문제는 세무에서도 나와요. 세무 2급에서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번에 이제 노무비하고 경비에 관련된 거 들어갈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임금이란 얘기는 제조나 또는 기술자, 이런 사람들의 이제 급여를 임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거 부분을 사람을 이제 현장에다 투입을 하게 되면 제가 노무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노무비하고 제조경비에 관련된 계정을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전월선급액, 당월선급액은 자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기말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일 때는 차변에 기초가 온다고 했잖아요. 대변에 기말이 오고. 그럼 이 기초라고 오지만 그 뜻은 전월에 선급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기말은 당월에 미리 지급했다. 그래서 기초 기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계정일 때는 자, 기초 기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채 계정일 때 있잖아요. 부채. 자, 부채 계정일 때는 전월 미지급액, 당월 미지급액. 그래서 얘는 기초, 그 다음에 얘는 기말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부채일 때는 기초가 대변에 오고 차변에 기말이 오잖아요. 그래서 원래 기초 이렇게 적었지만 이게 전월 미지급액이고 당월 미지급액이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월 지급액 이렇게 나왔는데요. 당월 지급액인 경우에는 자, 당월 지급액 예를 들어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노무비 그 다음에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하게 되면 차변에 노무비가 있으니까 노무비 적고 하지만 친구 이름을 적어야 되니까 현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는 당월 지급액이 오고 이 당월 소비액은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간다? 원가 명세서로 가는 거죠. 당월의 소비액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둘 거 당월 소비액. 그러면 우리가 두 자만 따서 전선, 전미, 당미, 당선, 당치, 당소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이거 계속 알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선, 전미, 당리, 당선, 당지, 당소. 예,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제가 중요한 거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시험에도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문제 같이 한번 봅시다.
당월 임금의 지급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그러니까 얘 물어보는 거잖아요. 얘 금액이 얼마냐? 자, 그러면 한번 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당월 지급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월 직접 노무비라고 얘기했고요. 당월 간접 노무비라고 했어요. 그러면 직접과 간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소비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실제로 소비한 건데 직접비하고 간접비 이렇게 우리가 소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노무비가 얼마? 35만 원에 썼고 간접 노무비는 이렇게 20만 원 썼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월 미지급액이니까 부채죠. 여기 기초 적고 당월 미지급액은 얼마? 4만원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럼 여기 대변의 금액을 더해서 이거 빼주게 되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53만원만큼의 당월 지급액이 나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소비액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뭐가 있다고요? 직접비하고 간접비 썼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번엔 제조경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조경비는 말 그대로 아까 전선, 전미, 당미, 당선, 당지, 당소 똑같은 거거든요. 자, 이거 좀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제조경비는 월마다 발생되는 경비, 또 측정해서 발생되는 경비, 또 지급하는 거, 그 다음에 발생하는 거, 이렇게 이제 크게 경비를 네 가지로 하거든요. 이 월할 경비는 월마다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 임차료, 집세, 감가상각비, 특허권 사용료, 세금과 공과 매월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측정경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검침 바늘 있잖아요. 검침 바늘에 의해서 우리가 측정되는 그런 그 경비들을 얘기하는데요. 거기 보면 전력비, 수도료, 가스료 이런 부분이 있다. 지급경비다라고 하는 것은 월할 경비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면 월할 경비는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수선비, 운반비, 여비교통비, 외주가공비, 복리후생비. 외주가공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아웃소싱 주는 경우 있죠. 외부 하청을 주는 경우에 발생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외주가공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생경비 같은 경우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발생할 때마다 뭐 간모 손실이라든지 공선비 같은 이런 부분들이 제조경비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도 제조경비 소비액을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선, 전미, 당미, 당선, 당지, 당소, 즉 당월의 무슨 액이요? 소비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경비 지급액이니까 지급액 차변, 당월 지급액이죠. 당지 이렇게 들어가요. 50만 원. 전월 경비 선급액, 전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자, 기초 금액이 되는 거고요. 당선은 기말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비액을 적었어요. 자, 44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정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아까 제가 그랬죠. 직접비는 어디로 간다고요? 제공품. 간접비는 어디로 간다고요? 제조 간접비로 가요. 다시 직접비는 어디로 간다고요? 제공품. 간접비는요? 제조 간접비로 간다. 자, 이 직접비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추적이 가능하죠. 하다 보니까 재료비라든지 노무비, 직접 경비 얘네들은 얼마를 투입을 해서 우리가 제품을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추적이 가능해요. 하지만 이런 제조 간접비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있죠.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 자, 그러면 얘네들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방장 같은 경우는 음식만 만들잖아요. 한데 자, 서빙도 했다가 배달도 했다가 그 다음에 뭐 홀에서 계산도 했다가 이 사람 한 사람이 자, 서빙하는데 얼마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주방에서 우리가 뭐 그 배달을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간접비들만 모았다
왔다 해서 만든 방을 제조 간접비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런 간접비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의 제품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공품으로 이렇게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비하고 그 다음에 간접비하고 이렇게 섞여서 하나의 뭐가 만들어지냐면 제품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직접비하고 뭐가요? 간접비가 섞여서 뭐가 만들어진다?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직접비하고 간접비를 단기총 제조원가다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제조원가를 구하세요 라고 하게 되면 직접비하고 뭐를 더한 거? 간접비를 더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제공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방이냐라면 직접비하고 간접비가 막 섞여서 물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이 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제품이라 하고 미완성된 것을 기말 제공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이제 완성된 제품을 자기네 집으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변에서 보내면 차변에서 받고요. 친구는 누구다? 제공품. 그럼 이제 처음에 제품이 완성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초하고 기말. 그러면 이제 그 제품이 제품에서 무슨 원가? 그 원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거랑 요번에 만든 거 두 개 더하겠죠? 그 다음에 남은 거 빼주면 매출 원가가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좀 중요한 게 정석적으로 원래는 거래가 생기면 붕괴를 하고 붕괴한 것을 전기를 하고 이렇게 옮겨 적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적고 하는 그런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부탁하건대 계정을 머릿속에 담아야 됩니다. 자, 계정을 머릿속에 담아야 되는데요.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자, 제공품 계정에는 자, 이렇게 기초 자산 계정이에요. 제공품도. 제공품, 제품, 자, 원재료, 이렇게 자산, 다 자산이다라는 거. 자산이니까 기초, 기말, 기초, 기말, 이렇게 오겠죠? 여기도 원재료도 기초, 기말, 이렇게 오잖아요. 그 다음에 재료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직접 원가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고. 간접비들만 모아놓은 것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제조 간접비. 그래서 직접비와 간접비가 섞여서 하나의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그죠? 제품이 만들어진다. 이 계정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 꼭 암기하시고. 자, 여기 제조간접비 차변에는 실제로 모한 금액, 소비한 금액이 오고요. 대변에는 배부액이 가요. 배부액. 이제 나중에 제가 제조간접비 배부액 계산하는 거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예정 배부 하는 거 우리가 계산하는 거 할 거거든요.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제품 계정에서 무슨 원가가 나온다고요? 매출 원가. 그래서 이 계정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서 계산하는 문제가 시험에 매회마다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담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문제 풀어볼게요. 자, 매출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문제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제공품 계정도 있고 제품 계정도 주어졌어요. 그러면 제공품 계정을 그리고 제품 계정을 그려야 돼요. 그럼 제공품과 제품은 둘 다 자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자산이니까 기초, 기말 이렇게 와야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기초하고 기말 이렇게 올 수가 있잖아요. 기초, 기말 적을 수 있고 제품도 기초, 기말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단기 총재정가다라고 나왔는데요. 이것은 제가 뭐라 했어요? 직접비하고 간접비를 더한 거. 즉 단기 총재조 비용은 우리가 물건이 만들어지는 방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더한 게 얼마야? 179만 원. 그런 제공품에서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렇죠. 제품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제품의 금액을 우리가 구했어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제품 자기네 집에 가서 자, 우리가 뭐를 구한다고요? 매출 원가를 구하게 됩니다. 자, 이거 시험 문제를 정말 이런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고 대한민국의 회계학 시험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여기에서 어떤 게 뭐가 들어가는지
아직 머릿속에 안 외워졌잖아요. 그래서 이건 맞추려면 반드시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도 문제 같이 볼까요? 제공품 계정하고 제품 계정 머릿속에 담아 보겠습니다. 둘 다 자산이죠.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기초, 기말 이렇게 적고요. 여기도 기초, 기말. 자, 여기 보니까 제공품에 대해서 기초, 기말 적을 수 있겠죠. 여기 제품도 기초, 기말.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원재료도 같이 해봐요. 자, 기초, 자, 14만원. 기말, 자, 얼마? 15만원. 이렇게 적었어요. 자, 먼저 매입액이니까요. 자, 여기가 재료가 늘어나는 차변에다가 매입액 적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재료 소비액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54만원에서, 자, 54만원에서 15만원 빼주니까 얼마 나와요? 39만원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재료의 소비액인 재료비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노무비도 여기다 적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비에 관련된 거를 적어야 되는데, 자, 여기 보니까 제조간접 발생액이 70만원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네요. 그래서 제조간접비 계정. 그래서 직접비, 노무비, 자,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간접비들만 모아놓은 것을 제조간접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직접비하고 간접비를 우리가 제공품 계정에 적었어요. 제공품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제품으로 제품의 제조원가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우리 제품 자기네 집으로 보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제 매출원가를 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물어봤으니까, 이 제품 제조원가 플러스 해서 기말을 빼주게 되면 매출원가 계산할 수 있겠죠? 자, 174만원.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제공품 계정과 제품 또 원재료 이런 계정을 그려놓고 쉽게 여러분들이 자주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하셔서 숫자 집어넣고 계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게 시험에 매회 나오는 문제라 여러분들이 자주 반복 좀 해주시고 공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